저는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화 실습을 위해 간단한 데이터셋 아이리스를 이용할 건데요. 아까 데이터 반입할 때 좀 보셨죠?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데이터인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바로 이런 데이터였습니다. 혹시 아래에 있는 꽃들 무슨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네, 붓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붓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토사, 버시컬러, 벌지니카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사진으로 보니까요. 우리 이제 앞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꽃들의 차이를 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그 녀석이 그 녀석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 세 종류로 구분되는 건 말씀을 드렸고 이 iris.tab이라는 요 데이터에는요. 이렇게 네 종류의 컬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사 버시 컬러 버시니까 어, 종류와 그 다음에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어떤 특정 요 세 가지의 아이리스 꽃의 종류에 따라서 요 네 가지의 피처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기계들이 과연 이 세 꽃의 종류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 이 차이를 알아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먼저 적용하기 전에 보통 데이터 시각화를 먼저 해보거든요. 얘가 너무 혼동스러우면 이게 구별을 못 하잖아요. 기계가 알 만큼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시각화만으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머신러닝까지 갈 건데 일단 시각화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 너무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아마 통계나 시각화에 많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오래간만에 들어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요 밑에는 구간이라고 주로 말을 하죠. 데이터가 분포해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구간별로 이제 빈도 혹은 도수를 막대의 길이로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를요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시각화를 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아마 데이터 반입하시면서 이렇게 파일 안에 아이리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파일 위젯의 우측 점선을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위젯 검색 박스가 나오면요. 거기에서 디스트리뷰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친절하게도 검색 바가 있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에 DI만 치셔도 DI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디스트리뷰션이 뜨는데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거든요. 선택을 하셨으면 디스트리뷰션을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약간의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셨을 겁니다. 혹시 저랑 다른 화면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요. 이 변수를 지금 아이리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변수, 즉
X축에 나오는 것들이 아이리스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빈도수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세토사와 버시컬러와 버지니카가 빈도가 다 뭐라고요? 50이다. 총 우리가 150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150개의 그 행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50개씩 고르게 세 종류의 꽃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요. 이 변인들을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은요, 어, 이제 뭘 기준으로 변인들을 쪼개줄지 그냥 모든 걸 다 합쳐서 이렇게 쭉 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아이리스 꽃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좀 시각화가 되겠죠? 뭔가 좀 의미 있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지금은 예, 세팔 랭스 꽃 받침의 길이에요. 꽃 받침의 길이를 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꽃 종류별로 나눴기 때문에요. 꽃 종류별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세토사, 버시컬러, 버시니카를 해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렇게만 보니까 그래도 뭔가의 특징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아요. 꽃받침의 길이가 세토사가 제일 그래도 좀 어, 짧은 측에 속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제일 긴 쪽이고요. 좀 중간에 보니까요. 좀 섞여 있어서 약간 얘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포하는구나 확인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팔 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좀 보이는데 좀 특이하죠. 이번에는 세토사가 비교적 긴 쪽에 너비가 넓은 쪽에 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우리가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꽃 받침은 이랬는데 머릿속에 좀 워낙에 이 데이터가 생소하시긴 하겠지만 머릿속에 이 꽃이 어떻게 생겼나 그려보실 수는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꽃 받침은 이랬잖아요. 그러면 꽃잎은 어떨지 이제 꽃잎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으로요. 네. 이 잎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네요.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이가 짧은 거에 속하고요. 굉장히 짧은 게 26개나 된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버지니카가 꽃잎이 제일 긴 축이고 중간이 버시칼라. 그러면은 꽃잎의 너비는 어떨까요? 너비도 봤더니 굉장히 분포가 딱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포하는구나.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오렌지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분포라는 위젯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히스토그램으로 데이터 분포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평균이나 표준 편차로 데이터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거는 있는데 데이터 분포를 한눈에 보는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즉 예를 들면 데이터마다 어느 분포가 좀 일반적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평균은 같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 좀 많이 몰려 있는지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시각화가 박스플롯입니다. 박스플롯이란 상자 수열 그림, 또 상자 그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많은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집합의 범위와 중앙값을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중앙값,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평균과는 다르고요.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딱 50번, 51번째 사이에 있는 그 값을 말하죠. 저는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값입니다. 또 박스플롯을 사용하면 통계적으로 아웃라이어들, 이상치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보시는 법은요. 일단 박스 플롯은 4분위수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5구간으로 나눕니다. 0, 1, 2, 3, 4로 구별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의 25%마다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0%, 25%, 50%, 75%, 100%. 그렇게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누고요. IRQ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어,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할 때 좀 쓰시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 박스 플롯의 요 자리가 25% 지점이고요. 요 부위가 75%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요 중앙값이 50%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요 선은 언제 그어주냐, 어떻게 그어주냐면요. 요 IRQ를 계산해서 하는데요. 요 지점에서 IRQ라는 건 Q3가 여기고요. Q1이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Q3에서 Q1을 뺀 값에서 1.5배를 곱해서 이 부분을 찍어주고 또 최대값도 찍어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말해주는 그런 시각화 도구입니다. 네. 이제 박스 플롯은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위젯을 한번 가져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젯을 가져오시면 방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요 왼쪽에서 박스 플롯을 가져다 놓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끌고 오셔서 또 서치박스에서 박스 플롯을 찾아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유롭게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박스 플롯 위젯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박스 플롯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어, 또 보시면 이게 또 이 자동으로 어, 피처당 구별이 돼서 나와요. 세토사 버시컬러, 버시니카로 또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꽃 잎받침의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박스 플롯을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이 데이터 분포가 어떤지를 쭉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각화 도구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스캐터 플롯이거든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스캐터 플롯을 사용하고요. 어, 아마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는데요. 상관관계를 많이 이제 볼 때 얘기를 하죠. BMI와 지방 배분율 사이에 BMI가 커질수록 지방 배분율도 커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데이터마다 점을 찍어보면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변수 간의 매치를 할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제 스캐터 플롯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위치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왼쪽이 지금 데이터만 보이고 있지만 얘는 이제 시각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쭉 끌고 오시면 서치 박스에서 검색을 하셔서 스캐터 플롯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요, 세펄 랭스와 세펄 위스인데요. 그는 그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찍어 본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리스 꽃의 종류별로 색깔을 바꿔봤더니요. 컬러는 이제 아이리스로 넣어놨죠. 이것도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컬러도 보이고요. 뭐 이 컬러를 빼버리시면요. 다 그냥 그 회색으로 보이고요. 빈도수에 따라서 좀 진하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 색깔로 보기보다는 난 색깔이 좀 어지러워. 그냥 모양으로 볼 거야. 그러면은 쉐이프에다가 아이리스를 주시면요. 아이리스 요 세 종류별로 모양이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서 보입니다. 뭐 사이즈를 좀 바꾸실 수도 있고요. 레이블을 다실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데이터의 특징들이 좀 보이는 것
그리고 역시 버시컬러와 머지니카는 좀 이렇게 혼동스럽네요. 꽃받침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런데 꽃잎은 지난 우리 그 히스토그램에서도 보셨지만 꽃잎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서로 간에 확실하게 구별이 좀 되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